네, 반갑습니다. 결혼 2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녀 차이도 있고, 성향 차이도 있고, 자로 문화 배경 차이도 있고, 10년간 피 터지게 연락 싸우다가, 다름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그리고 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한 그런 부부입니다. 당신도 그러시죠? 제가 승리하려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노력을 했으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또 이제 많은 간증들을 보니까 오래 살수록 더 남편과 아내가 편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참 잘 살아오셨네요라고 칭찬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요. 네, 함께 우리 저희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외향적인 여자고요. 저희 남편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긴장한 그런 남편이세요. 전혀 안 느껴지시죠? 예. 그러나 굉장히 제가 앞에 나서는 네. 것에 있어서 갈등이 좀 심한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걸 저는 축하해주면 못 안 돼요. 견뎌 합니다. 예, 특별히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2절까지 하면 미치겠어요. 막 빨리빨리 끝나라. 근데 저는 근데 아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환영받는 거 좋아하고 집중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강의하면서 열나 많이 싸웠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싸우고 그 전날 싸우고 강의하다 싸우고 근데 이제 보니까 나는 이런 성향이고 당신은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조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오늘은 둘이 서지만 다음 주는 저 혼자 섭니다. 우리 긴장하는 남편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또 다음 주는 혼자 진행해 가야 되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은 함께 하면서 시너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고요. DNA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고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부부들이 뭘 하려고 하시면 이 인간을 뜯어 고치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뜯어 고쳐지시든가요? 저희 부모님 평생 서로 바꿔보려고 이렇게 싸우시다가 그냥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는데 이 다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사례를 갖고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굉장히 좀 신중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제가 걸음이 되게 빨라요. 남편보다 한 3m 앞서가요. 그리고 결정도 됐다 빨라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다려주는 게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맨날 거북이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었는데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왜 이렇게 내 속도를 못 맞춰? 당신은 왜 결정이 맨날 이렇게 느려? 그리고 왜 이렇게 맨날 신중해? 그런 것들 때문에 한 10년간을 막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남편의 신중함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한 달 전에 어디 그 교회에서 외국에서 강의한 게 있는데 그 계좌번호 하나 숫자를 잘못 써져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돈이 사라졌었어요. 오늘에서 제대로 돌아왔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빠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데 신중한 저희 남편은 실수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서로 보완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내가 너무 빨라서 처음에 이제 애를 낳고 애를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내리면 아내가 안 보여요. 사라졌어. 한참 찾다 보면 저쪽 앞에 가 있든지 다른 데 가 있든지 그래요. 너무 빨리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대체 뒤를 왜 안 돌아보냐라고 투덜투덜 막 거리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다른 성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뜯어 고쳐 볼까 했는데 결국은 내 자신을 좀 더 고치는 쪽이 훨씬 빠르겠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좀 속도를 빨리 해주고 저는 조금 늦게, 네네.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또 필요들이 있고, 제가 되게 신중하게 잘할 수밖에 없는 또 필요가 있어요. 과거 배경이 있어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현재 상황만 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오늘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아내도 필요가 있죠. 저는 우리 집이 정말 빠른 집안이거든요. 막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빠름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였구나. 그래서 서로의 성향을 좀 더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게 우리 부부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필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네. 남자들의 필요가 있고 또 여성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필요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필요만 보면 남자들의 필요는 칭찬과 인정이죠. 교제할 때는 아주 22년 전 일이라 제가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굉장히 칭찬을 잘 해줬습니다. 그죠. 뭐 규복 씨 멋있어요, 잘했어요 이런 말을 정말 이것도 잘했죠. 할 줄 알아? 네.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조금 지나서는 칭찬보다는 비난이 가끔 나가죠. 핀잔과 비난과 왜 그랬어. 얼마 전에 영상을 봤더니 아내가 남편을 막 아무 이유 없이 불러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계속 부르니까 남편의 입에서 내가 뭐 잘못했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내는 재미삼아서 그냥 찍은 건데 남자들의 필요, 남성들의 필요는 칭찬과 인정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변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제 경우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한 필요가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필요가 있는 거고 여성들의 필요는 사랑과 그다음에 관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 그만큼 아직도 여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관심. 그래서 이걸 말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아내에게 와서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겠고 남편에게는 오늘 수고했어 라는 이 한마디 말이 칭찬과 인정의 말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돌아보셔야죠.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아내가 가끔 제가 먼저 집에 있을 때가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기보다는 왜 이제 들어와? 이게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나오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전화하고 있고 오늘 수고했어 라는 말보다는 빨리 가서 이제 집안일 함께 참여해야지 하면 집안에서 뭐 천국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이걸 경험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또 전쟁터로 긴장. 이제 예. 가게 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하루에 한 번쯤 아내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뜬금없이 물어봐 주세요. 밥은 먹었어?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요, 이런 말 들으면요,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갖네?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남편들이 내가 놀았냐?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안부를 묻냐? 다 알겠지. 내가 이렇게 예스도 하는데. 근데 어. 그런데 그게 거기다 한두 마디 해주면 예. 굉장히 부부관계 친밀해진다는 네, 거죠. 왜냐면 여자들은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궁금해해. 이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뭐 하나 했을 때 남편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편들 보면은 진짜 칭찬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당신 잘했어. 설거지를 하더라도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기름기가 있어도 아유 눈이 안 보여? 왜 이걸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설거지 하느라고 이거 수고했어. 잘했어. 그래서 22년째 설거지하고 계세요.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내 삶이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자, 예,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가 되셔야 됩니다. 내 것을 당신이 채워줘가 아니라 서로 채워주게 될 때 이게 건강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남편을 하루 동안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까. 그 한마디 말, 당신 오늘 정말 수고했어. 얘들아 우리 아빠 정말 수고했지? 이런 말 한마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한테 아내가 떡을 좋아하면 당신 좋아하는 떡 하나 사왔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응?
그냥 내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이런 거 계속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떡을 사갔더니 여보 나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왜 이걸 사왔어? 그렇게 또 핀잔하지 핀잔을 마시고 먹더라도 좀 다이어트를 놔주는 하더라도 거. 사온 것을 고마워하면서 당신 사오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녀의 차이에서 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남편들의 대화의 목적은 해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좀 일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딱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때려쳐. 널 때려치고 싶어. 널 때려치고 싶어서. 전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상황에서 제가 건져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무엇일까? 굉장히 이제 AI를 막 굴려가면서 택했던 것이 그러면 때려쳐.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예.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래 살아보고 또 다른 남편들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남자들의 해결은요, 사랑이에요. 내 아내가 힘들대, 어렵대,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기억할 게 남편들이 어떤 말을 해결의 말을 딱 하잖아요? 이 인간이 또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해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와, 날 사랑해서 해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여자들의 대화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을 너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남편들은 자라오는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이 울면 어떡하죠? 뚝! 남자 새끼가 뚝! 울지 마. 또 무슨 말만 하면 조용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 가운데 말도 못해, 울지도 못해, 감정 표현도 못해.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몸만 컸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오늘 지금 나의 기분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보,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되게 힘들었어. 남편들 잘 들으세요. 거기서 감정 단어를 찾으세요. 힘들었어.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당신 오늘 힘들었어? 힘들었겠다. 만약에 감정 단어도 잘 못 찾겠어. 그러시면은 그냥 반영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좀 상사가 좀 괴롭혀서 오늘 너무 좀 힘들었어. 그대로 따라하세요. 오늘 상사가 좀 괴롭혀서 힘들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남편이 하도 그 공감을 어려워하셔서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듣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제 말을 가슴에 간직했다가 그 말을 제 귀에 다시 들려줬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만약에 아내의 그 말에 공감이 어려우시면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근데 막 로봇처럼 당신 오늘 직장에서 강사가 괴롭혀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시기보다 좀 더 아내의 입장에서 당신이 오늘 이런 상황에 그랬겠다 라고 좀 마음도 함께 가면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그 상담의 이슈를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이 이슈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남편들도 어려워요. 왜? 감정을 어떻게 읽어줘? 당신 마음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떻게 요청했냐면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뒤끝말에 감정 단어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오늘 이런 일에서 너무 억울했어. 그러면 억울했겠네요. 이렇게. 많이 억울했겠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못 들었어.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요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시 한번 잘하고 요청해 있죠, 지금? 줄래요? 엄청 긴장하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고개 끄덕하면서 그랬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부부는요,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해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여보, 오늘 내 기분이 이래요. 당신이 이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하실 때 서로의 다름이 보완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인간이세요. 그런데요, 저와 함께 살면서 이러다 보니 많이 성장하셨죠. 교제를 하는데
하루에 감정 기복이 수십 번 일어나고 이렇게 많이 우는 사람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이성이 100이고 감정이 0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약하지 않는다. 약하지 않아. 굉장히 이성적이다. 나는 지지 않아. 나는 눈물 흘리지 않아.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 나는 스트롱맨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런데 아내는 정반대의 성향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결혼 전에 몰랐는데 살아보면서 이 감정과 이성 이게 둘 다 중요하고 서로 이제 균형을 좀 맞춰가야 한다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해결 이전에 해결 이전에 공감부터 하자. 자, 우리 아내분들 따라합니다. 남편의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이 한번 볼까요? 네, 아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 마음에 좀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게 궁금함이라는 거, 그게 조금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우리가 필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 궁금함, 남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스스로 조금, 뭐라 그럴까, 스스로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전혀 일도 궁금해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건조한 부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아내에 대한 궁금함이 있나? 남편에 대한 궁금함이 있나? 자녀에 대한 궁금함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이런 건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궁금함이 사라졌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궁금함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아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갈수록 잘 모르겠다라기보다는 더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과 굉장히 또 흡사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어느 때, 어떤 때는 교만할 수 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좋은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성향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일을 할 때 A부터 Z까지 모든 상황이 시뮬레이션이 좀 이루어져야 안심을 하세요. 안심을 하고 돌다리도 2번, 3번, 4번 두드리다가 굉장히 주저앉으세요. 하다가 포기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물론 이제 항상 즉흥적이진 않은데 주도적이고 즉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바꿔요, 저는. 예. 바꾸기도 하고 바꾸고 여기서 긍정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 서로 얘기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딱 전달이 되면 이제 끝나고 제가 혼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당신 말이 정말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단칼에 그거 아닌데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부부 대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할 때 나는 단칼에 거부하나 노라고 하나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약간 반사처럼 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약간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획적이지 않은 일들 상황에서 좋은 것을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내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자리, 뭐 이런 거 갔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것들, 가면 길이 있다. 약간 이런. 저는 길을 만들어내요, 그냥 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성향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누가 옳다, 틀리다라는 게 없잖아요. 때로는 아내 성향에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나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따라가 주겠다. 또 아내는 때로는 제 성향에 맞춰줄 때가 있죠. 근데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고요. 어떤 것에 내가 너무 답답하지만 당신이 체계적으로 다 플랜이 다 짜여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당신을 따라가 봐 주겠다. 이게 이제 부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계획적이어서 어디 제가 강의를 갈 때 주소를 미리 보내주는 걸 되게 원해요. 근데 나는 가면 내 편지 찍으면서 가지 뭘 그걸 미리 알아봐. 제가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네. 엉뚱한 교회 네. 가가지고 제가 왜 여기 주소를 아닌가 잘못 봐. 알려줘서 주도적이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캡처해서 그냥 보내주는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함을 남편이 갖고 있는 이런 성향으로 저를 보완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것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름을 통해서 서로 보완이 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짝이 된 거구나.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갈수록 더 편해지고 더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은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요. 세 분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높이세요. 그리고 세 분은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세요. 섬기세요. 소통하세요.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살아갈수록 서로 높여주고 섬겨주고 소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그런 것을 서로 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되게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아가면서 뭘 놓치냐면 존중함을 놓쳐요. 막대해요. 함부로 대해요. 그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거고 섬겨주는 거고 소통하는 거라고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부가 계속 하나됨을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꼭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하나 둘 다 원가족을 떠나오셔야 됩니다. 독립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신혼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뭘 많이 봤냐면 부모님을 못 떠나서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받아서 집을 마련했냐, 뭐 혼수를 했냐, 이거 갖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응? 니네 부모님 이거밖에 안 해줘? 이렇게 싸우고요. 또 정서적으로 잘 못 떠나서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 연세 계신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그냥 딱 놔주세요. 부모님들의 문제는 부모님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몸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싸우시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엄마가 야 니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엄마의 감정이 저한테 다 와요. 제 마음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제가 남편을 만나면 어떨까요? 투사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미워하는 마음 생기니까 남편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 또 결혼하신 부부들은 이제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부부와 자녀가 가족이고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원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원가족입니다. 거기서 떠나오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말게 하셔야 돼요. 경계선을 치셔야 돼요. 아유 아버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하나가 됩니다. 삼각관계로 자녀들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싸우시고 나면 늘 저희들을 끌어들이셨어요. 부모님의 싸움은 부모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부부 싸움은 부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한국 가정의 가장 많은 이런 모습인데 대물림 되지 않도록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고 또 자녀들한테 야, 네 아빠가 이랬다, 네 엄마가 이랬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녀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가 막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좀 경계선을 그었어요. 엄마 많이 힘들지? 그런데 엄마, 아빠랑 둘이 해결하세요. 제가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말 두 분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선을 그시는 게 부모를 떠나는 거에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모를 떠나는 거의 의미에는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배우자입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 이제 뭐 장가문에서 좀 서운하겠다라는 그런 좀 감정은 약간 좀 읽어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결심을 하고 있어요. 니네가 결혼하면 네 와이프가 우선순위야. 하나님 다음에 우선순위야. 엄마 아빠 아니야. 라고 지금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시냐면 자꾸 중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셨는데 아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야,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냐? 네가 좀 참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중지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아내 편에 드시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좀 그럴 때 좀 서운했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어떨까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혜입니다, 지혜. 응? 그래서 이렇게 뭐 시부모님이나 또 요새는 또 장서 갈등이라 그래서 또 처가와 갈등 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부모님 편에 서지 마시고요. 내 배우자 편에 서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제가 막 주도하다가 막 탁 던져져요. 이렇게 결속이 강한 결속과 약한 결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원가족의 그 문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떠나온 지가 오래 되더라도 원가족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몸에 그대로 좀 남아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원가족 같은 경우에는 결속이 굉장히 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애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끈끈한 그 결속력의 그 관계가 굉장히 미약한 이제 그런 집안에서 저는 저는 자라왔었죠. 깜짝 놀랐어요. 생일을 안 챙기는 거예요. 예. 서로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편했었고 이건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애착에 대한 부분에서 또 사람을 신뢰하는 부분에서 너무 약해 있고 또 사람을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원래 좀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특화가 됐죠. 그래서 집을 떠나는데도 전혀 슬프지도 않고 약간 그게 저는 남성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탐색을 좀 해보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거의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부모님 여의셔서 고아처럼 자라셔서 정을 어떻게 주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왜 귀한지 어떻게 하면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는지 이걸 배우고 습득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제 흘러 들어왔죠 그게. 근데 그걸 나중에 좀 알게 된 굉장히 약한 결속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아내는 엄청나게 강한 결속의 가정에서 완전히 자랐습니다. 뭉쳤어. 결혼을 하고 나서 살짝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 아내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 그때 남편을 혼냈어. 정말 공황 장애가 올 뻔했어요. 다 쳐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나는 혼자인데 왜 저 사람은 때로 오지 막 이런 근데 아내의 원 가족은 강한 결속의 집안이었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 아내를 무시해 우리 다 얽히고 집안을 설킨 무시하는 거죠. 거다 하고 네. 공기를 하지만 저희 집은 그건 너의 문제. 별로 이제 터치하지 않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왔는데 제가 이제 좀 지나면서 이러니까 제가 애착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좀 성장했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요. 여전히 끈끈하고 관심 갖고 안아주고 이게 잘 안 돼요.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근데 이게 서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지 왜 그래?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봐.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부부가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친밀함을 그나마 부부에 맞는 상황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연습을 했냐면 저희 집이 다 이렇게 막 다 얽히고 설켜서 네 문제가 내 문제고 이랬던 것들 속에서 좀 경계선을 커서 이거는 우리 문제예요.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좀 단절이 많이 돼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가족을 조금 이렇게 묶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갔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좀 더 대화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경계선을 예. 하도 잘 그어가지고 아내의 그 원가족 너무 심하게 경계선을 이건 터치하지 마세요. 이 말 한번 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황서방 실망이네 막 그러면서 근데 저는 되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자율성을 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약간 지지하고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서로 상대방의 그 원 가족의 그 영향이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인식하면서 또 손잡고 가는 게 이제 부부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건 단절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는 단절로 가면 안 돼요.
부부는 계속해서 서로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 카페를 가던, 맛있는 걸 먹던, 뭐 여행을 가던, 둘만의 특별한 시간들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예. 둘이 있을 때 되게 어색해요.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분명히 부부인데 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지? 밥만 먹든지. 세상에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너 없을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연습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집에 여러분 통장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돈 모으시잖아요. 자, 그 통장 말고 또 어떤 통장을 마련하셔야 되냐면 정서 통장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부부끼리 좋은 것을 모으는 통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 정도 서로 눈 바라보고 대화하기, 산책하기, 뭐 안부 묻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 프린트물 받으신 거에 뒷장에 보시면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제가 10가지를 놔뒀는데요. 그걸 보시고 여보 나는 당신한테 이런 걸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그것들을 채워줄 때 어떻게 될까요? 정서통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정서통장이 계속 쌓이는 부부일수록 갈등이 있잖아요. 쉽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서로 좋은 것들을 거의 안 하는 부부들, 한마디로 정서통장이 0인 부부들은요, 조그만한 자극과 조그만한 갈등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뭐 하시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고 이러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고요. 그런 눈맞춤을 하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들한테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부가 특별하게 좋은 호텔 가서 하루를 머물고 와라. 응? 신혼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가 친밀함을 위해서 그런 여행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 좋은 데 있잖아요. 바다 가보는 호텔도 좋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친밀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통장을 잘 마련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원바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도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요, 성을요, 굉장히 좋게 우리 부부에게 주셨어요. 부부에게 주셨어요. 이 성을 통해서 서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친밀함을 누리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유치찬란하게 놀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 뺏기지 않고 부부 안에서, 잠자리 안에서, 침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합의와 그리고 고통 없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관계, 그런 잠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부가 끊임없이 이것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즐기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 생산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함께 누리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 또한 우리 안에 부부 안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서로 대화해서 조율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나는 이럴 때 굉장히 좋아. 난 이런 걸 원해. 나는 좀 오늘 이럴 때는 이러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서로가 투명하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에 대한 대화를 꼭 하셔야 된다.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내 멘트를 지금 가져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성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 굉장히 건강한 부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0 먹은 그 남성 위주인데 80 먹은 남성도 여전히 최고의 관심은 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80 먹은 여성도 최고의 관심,
관심은 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부부 관계에서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라도 보면 그 섹스 리스라고 하는 그 정의가 뭐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뭐 횟수로만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미만으로 하면 이제 섹스 리스 부부다라고 분류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이게 정말 성적인 부분이 부부의 헌신이며 또 낮아짐이며 굉장히 깊은 의사소통이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약간 멀어지게 되는 데는 계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신을 했다든가 출산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이 좀 멀리 몇 달 혹은 몇 년 저기 멀리 좀 직장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든가 이러면 처음엔 불편한데 나중에 정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뭐 하면서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굉장히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남편들이 제가 볼 때 많이 공감할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야, 나 이런 좀 불만이 있다라고 물론 신혼들은 제외입니다. 신혼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성의 관심은 성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남편들은 그 아내의 거절에 너무 민감하고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거절의 강도를 크게 받는 남편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자기가 어떤 남편이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심한 편이긴 한데 너무 좌절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그동안 어색했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됐어. 얼마나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들의 그 상처, 그리고 나서 남편들은 다짐하죠. 절대 내가 먼저 요구하나 봐라. 그리고 정말로 6개월, 1년 굉장히 멋있는 남편들이 용기가 또 의지가 강한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엄청나게 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또 유혹이 심하죠. 직장에서 어떤 여성 직원이 뭐 식사하셨어요? 이 한마디 하면 마음이 다 녹아지는 이런 경험하면서 아차 이거 위기가 아닌가? 큰일 났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부, 남편, 아내, 그리고 거절로 좀 수용해주고 거절을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제 경험 같은데 제 경험은 아닙니다. 저희 우리 경험입니다. 모두의 경험. 저는 굉장히 완벽하고 절제를 좀 잘하는 편이고 별로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예, 거절. 굉장히 홀리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예. 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들의 얘기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절할 때 제가 차갑게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부드러운 거절.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당신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네. 자주 피곤해가지고 차가운 거절 또 나는 지속적인 거절. 누적된 거절 하게 되면 정말로 네. 남자들이 다짐을 합니다. 죽어도 안 한다라고. 근데 스스로 혼자 손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알게 됐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좀. 예. 그래서 이게 성적인 욕구가 나보다 되게 많구나. 왜냐하면 호르몬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조금 더 성욕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빨리 당신의 그런 필요가 있지만 나는 좀 이래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타이밍이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차를 남편들이 아내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민감한 성감대가 어디냐면 뇌예요, 뇌. 뇌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일상에서 좋은 경험, 좋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뇌가 기억하잖아요. 성관계를 원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응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따뜻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잠자리 하자 이랬을 때 그렇게 가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뭘 요청했냐면 여보, 내가 좀 피곤한데 다시 나를 좀 마사지 좀 해줘. 내가 몸이 너무 아프거든. 그래서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세요. 도들 때 막 청소를 막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의 필요들을 남편이 채워주고 또 이런 좋은 감들을 할 때 저도 남편한테 기꺼이 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셔야 되고요. 이것을 다른 어떤 누군가에도 절대 뺏기시면 안 됩니다.
요새 그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다른 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외도, 실제로 육체적인 외도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나누지 못할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다른 이성과 어떤 이야기도 나누시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던가 문자를 주고받던가 그런 은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정서적인 외도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도의 그 다음 시나리오를 짜보셔야 돼요.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이성한테 마음이 흔들리고 좋은 마음이 가는데 외도를 하고 났을 때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정말 너무나 아프게 깨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포크를 아주 뜨겁게 달궈서 자기 심장에 꽂아버린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당신이 아니 어떤 책에서 예, 읽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끼어들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네. 가만히 좀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통해서 그 상처받은 아내들을 제가 간간히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삶이 영위가 안 돼요. 다 놓고 싶어 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부부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함을 다른 누군가한테 절대 뺏기지 마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많이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나는 배우자와 과연 하루에 얼마 정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따뜻하게 내 배우자한테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내 배우자에게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내 배우자에게 나의 마음을 좀 털어놓는, 남편들이 좀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힘든 일을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도 힘들까봐 말을 안 하신대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남편이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면 되지 뭐 우리 아내까지 힘들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아내가 남편과 너무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가 그런 대화를 좀 나누게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이직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막 어려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부부가 나누시고요. 눈 마주침 하시고요. 잔잔한 스킨십 하시고요. 손도 잡으시고요. 좀 그러나 타이밍도 보시고, 상대가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땐 좀 타이밍도 보시고, 그런데 거절할 때는 정말 따뜻하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또 되게 좋게 하거든요. 관계를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부부의 갈등 중에 가장 힘들게 부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화났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그런데 먼저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면서 다양한 뭐 감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거죠. 제가 결혼 전에는 다른 분들이 다 선비 같다, 그리고 성실하다, 굉장히 모범이 된다, 이런 얘기와 평가를 들으면서 제가 거의 성인 군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이 좀 잘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는데 네,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시고 화도 안 내고 누구 험담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화를 엄청 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이렇게 폭력성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노, 이게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만 잘 관리를 해도 굉장히 이제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부부, 특별히 이제 여성도 뭐 핥히기도 하더라고요. 핥힌다고 하더라고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더 심하게 또 표현을 하죠. 저도 막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막 이렇게 신발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딱 한 번 신발을 던졌는데 남편은 문을 향해서 던졌는데 저는 제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자기를 때렸대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아내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화를 신발에게 했는데 아내는 자기를 때린 거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여자구나 이 생각들 근데 했는데 그때 저희가 정신 차렸어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근데 남편이 신발을 던지기까지 가도록 사실 제가 좀 긁은 게 있어요. 막 끝까지 가보자. 막. 이걸 당해보신 분들은 네. 알 거예요. 끝까지 긁어요, 끝까지. 어딜 가, 이리 와 앉아. 좀 시간 잠도 안 좀 줘. 재우고. 말해봐. 뭐가 잘못, 너의 잘못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의 극한까지 가니까 사람이 약간 이성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경험해보시죠?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화가 많구나. 근데 화의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뭐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막 화가 나고, 자기의 자존심이 좀 긁었을 때 화가 나고, 특별히 과거의 뭐 상처라든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가끔 보면 지뢰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아무 의미 없이 던졌던 그 한마디 그 말, 단어, 표현, 눈빛,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폭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때로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내가 화내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한쪽에서 화를 내면 부드럽게 절대 안 나옵니다. 화가 전달이 되면 더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이고 또 부부의 상호작용, 이걸 악순환이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 또 개인적인 원인들,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화가 나지, 뭐 때문에 화가 나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남편한테 미친 듯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좀 자주 싸우셨어요. 근데 싸우셨을 때 저는 늘 좀 방치됐어요. 제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좀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나를 좀 챙겨주는 건데 그런 걸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있는데 남편이 내가 좀 불안하고 좀 힘들 때 나를 혼자 둬요. 혼자 저쪽 방에 가거나 뭐 식탁에 가거나 이렇게 나를 밀쳐낸다라고 느낄 때 그 상처가 연결이 되면서 제가 남편한테 그 정도까지 화를 낼 건 아닌데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혼자 둬?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저도 옛날엔 천사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전사가 됐어요. 깜짝 놀라서 이 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이렇게 남편한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했냐면 여보, 나는 혼자 이렇게 방치됐을 때 나는 좀 화가 나. 왜냐하면 부모님도 나를 많이 혼자 뒀거든. 나의 필요는 내가 좀 불안하다고 느낄 때 당신이 내 옆에 와서 앉아주는 거야. 나가서는 좀 더 깊이 요청했어요. 여보, 내가 막 불안해서 막 상처가 건드려지고 화가 날 때 내 필요는 솔직히 저의 필요였어요. 날 좀 안아줘.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는 제가 너무 불안할 때 부모님이 저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그렇게 불안할 때 나를 안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김없이 제가 막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유, 우리 습경이 불안해. 근데 제가 그 품에서 한 15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꺽꺽대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 그런 어떤 상처도 치유가 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불안해서 화가 날 것 같으면 저희 남편이 꼭 제 옆에 있어줘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줘요.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제가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빈도수나 크기나 이런 것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 화를 어떻게 내기 시작하냐면 말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이럴 때 화가 나.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당신이 거절할 때 난 좀 화가 나.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 느낌 때문이야. 나의 필요는 당신이 좀 거절할 때 좀 따뜻하게 거절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보통 화를 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화가 났을 때 폭언, 욕, 폭력,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를 위협하거나 뭐 이렇게 때리거나, 이 모든 것은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떨 때 화가 나지? 이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나는 이럴 때 화가 나요. 나의 필요는 이런 거예요. 라고 자주 알려주십시오. 이런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애들이 보면서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막 갈등 상황에 화내면 막 열나 싸웠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조곤조곤 말로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네? 애들이 이걸 보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결혼하고 났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갈등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잘 풀었어. 그런 경험이 업데이트가 많이 된 자녀일수록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부부들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말로 내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화에 대해서 그 화를 이제 당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분노가 있고 또 화가 있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아내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났다, 경고등이 켜졌다, 조금 더 하면은 폭발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나는 것은 덜 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계속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자기도 통제가 안 되게 폭발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은혜스럽지 못하게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좀 화가 지금 난 상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컴다운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좀 식혀주는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화가 났을 때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내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이제 아이들을 혼내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중국말로 꼬어펀 굉장히 이제 과분할 과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들켰으면 저 그때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안 들키고 조심히 녹음을 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틀어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내가 좀 제가 나중에 편안해졌을 때 내가 이랬어? 깜짝 나는 놀랐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사실 화면으로 봤으면 더 했을 텐데 음성이라도 들려주니까 자기를 조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모든 부부단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하라고 한 게 어. 아니고 여러분 이건 전문가만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 그래도 하면 큰일 상담을 납니다. 공부하면서 그래도 조금 어떻게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돌려줬을 때 그래도 괜찮게 넘어갔지, 만약에 그 정도로 제가 성숙이 안 됐다면 아마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화낼 때 어떤 모습인지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나의 아이에게. 이 화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되게 관계도 많이 상하고요.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심호흡 3번을 크게 해라. 15초 동안에. 근데 제가 해봤어요. 저는 15초 동안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5분을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나고 막 힘들 때 중요한 거는, 배우자랑 무슨 말하다가 화가 났어? 그럼 반드시 이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이것을 타임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5분, 뭐 10분 정도만 잠깐 떨어졌다 다시 얘기하자. 아니면 30분만 다시 떨어졌다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져서 심호흡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뭘 하냐면,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저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조금 이런 버림받은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는구나. 제 화를 제가 먼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 때 나는 어떤 필요가 있었지? 남편이 좀 내 옆에서 좀 날 다독해 주기를 원했어.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한 30분 뒤에 다시 남편을 만나서, 여보 나는 이럴 때 화가 났고 내 필요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화를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절대로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화를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나가라는 네.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예, 네. 다른 공간에 있는 겁니다. A씨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면 집안에 남겨진 배우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또 버림받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조율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둘이 대화하다가 화가 났을 때, 갈등이 안 해결될 때 우리가 얼마 정도의 시간을 떨어뜨리면 좋을까? 그거를 조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남편은 이제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에서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안 되고 막 화가 나는 남편은 자꾸 혼자 가려고 하면 제가 일로 와, 어디가 막 이러고 또 하다가 또 주무세요. 일어나 막 이러고. 자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시간이 늦었어요. 예. 한 12시쯤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한테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 내가 남편을 계속 끌고 잡지? 막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배려해줬고 저도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좀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눈에서 레저는 나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하루아침엔 안 돼요. 저희도 22년째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는 대화. 서로가 저는 그래서 부부에게 어떤 대화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살아온 여러분이 그 배경들 있잖아요. 그 라이프 스토리를 부부끼리 많이 나누세요. 당신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내 배우자가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은요 수용이 됩니다. 왜 내 배우자가 수용이 안 되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너무 궁금해. 당신이 왜 이런 포인트만 건드려지면 왜 화가 나는지 나는 좀 궁금해.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요청하세요. 그래서 공감의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머물게. 내가 당신을 좀 더 알아갈게. 이런 것도 공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 인간하고 말하면 싸우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회피하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서 이제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에 뭘 하실 거냐면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자, 받으시면은 거기 3페이지를 보시면 부부 데이트가 있어요. 부부 데이트. 먼저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런 대화를 갖고 나누실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여보 나는 집보다 그래도 이 앞에 카페 가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요. 부부카드 2장.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2장. 이렇게 다른 색깔을 받으셨을 겁니다. 요 2장을 가지고 뭘 쓰실 거냐면 각자 부부가 쓰는 겁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 내 배우자에게 고마웠던 거. 그것을 5가지를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여기다 뒷면에다가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서로 그거 쓴 것을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보시고 읽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앉지 마세요. 눈을 보고 앉으세요. 이거를 읽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걸 나누실 거냐면 사랑의 언어 거기 10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3가지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러면 어디까지 말씀하셔야 되냐면 어떤 말을 들을 때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체크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이 그것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해 주시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신 이거 한다 그랬잖아. 왜 안 해? 비난하지 마세요. 내 거 하세요. 상대가 했던 안 했던 신경 끄시고요. 내 거를 하세요. 그래서 부부들은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서 통장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셔서 다음 주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회에 오시고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시면 이제 부부 관계에 특별히 무관심도 되게 문제인데 화를 패턴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부부의 패턴은 한쪽이 기분 나빠하면 화를 내고 화를 내면 서로 틀어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또 만나서 밥 먹고 뭐 이런 패턴이라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 패턴을 한번 깨보시는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분노의 자리 굉장히 불편하죠. 누가 한쪽이 화가 나 있고 굉장히 업돼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겠다. 또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이 해결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많지 않고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그 불편한 자리에 좀 앉아 보시고 물론 잠시 이제 쿨링 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좀 부부가 해결해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영적인 선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아내가 화나고 뭐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안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저에게 큰 숙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애착의 관계가 굉장히 약한, 결속도 진짜 약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누구가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게 전혀 뭐 공부도 안 되고 전혀 습득도 안 된 상태인데 화가 나 있는데 자기를 안아달래, 위로를 해달래.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필요하니까 저 이제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좀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그러면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저희 부부의 관계, 특별히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저희 부부의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화내는 거는 나중에 다루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세요. 정서 통장이 어느 정도 쌓여야 갈등을 갖고 대화할 때 대화가 되지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 앉아봐. 내가 이럴 때 화가 나. 이렇게 대화하지 마세요. 화나는 이유는 2주 뒤에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거, 칭찬할 거, 나 예쁘지? 뭐 이런 거, 긍정적인 이 근육이 키워져야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내 배우자가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름은 고유함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의 고유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나를 받으신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내 배우자를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는 부부로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막 끝이 날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힘든 그 상황에 부부가 한 걸음 다가갈 때 부부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 친밀함을 누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서로의 고유함을 정말 우리가 높여주며 존중하며 섬기며 소통하는 그런 부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원가족에서 떠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부르게 하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주님 두 손을 마주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연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다가가는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한 부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교회가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현재 또 갈등하고 있는 또 친밀감이 말라 있는 그런 혹여라도 그런 부부 관계라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전보다 더욱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도 되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 그리고 더 발전될 우리의 가족 가정을 또 부부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